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김희영입니다. 자, 제가 실습할 때 그 실습 대상자, 케이스 대상자가 있었었는데요. 제가 그 케이스 대상자한테 잘못을 엄청 많이 저질러서 그거에 대한 속죄로 정신간호에 몰입하게 됐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러니까 그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3학년인데도 되게 저는 그때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되게 어린 것 같아요. 어린 마음에 하도 씻지도 않는 대상자가 있어서 이 사람은 씻어야 되겠다. 왜냐면 몸이 깨끗하면 정신이 깨끗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이분이 조현병 환자였는데 그래서 이리 강제로 끌었어요. 강제로 끌고 나와서 세수도 시켜주고 말도 안 되게 세수도 시켜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그다음에 옷도 갈아입혀주고 그래서 정말 극적인 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실습에 2주 돌았는데 일주일 만에 이분이 완벽하게 바뀌신 거예요. 뭐 머리도 막 향수도 뿌리고 막 완벽하게 뿌려서 야,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다. 그러면서 레포트를 낼 때도 막 이거를 강조해서 교수님한테 막 자랑을 했어요. 교수님이 혀를 끌끌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혀를 끌끌 차시는데 이러면서 제가 막 엄청 잘난 척을 잘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단순히 제 케이스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했었었는데 상대편은 그게 아니죠. 상대편은 얘가 날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 이거 퇴원해서 가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아무 생각 없이 놀러오세요. 우리 학교 되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실습 다 끝내고 이제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죠. 그래서 학교를 딱 다니는데 저기 연락이 온 거예요. 교문에 누가 서 있다고. 딱 보니까 그분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근데 그 실습할 때는 그렇게 다정했던 눈이 지역사에 딱 나오다 보니까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분 정신과 환자구나 라는 게 눈이 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무서워서 내 친구 끌고 나가서 그 다음에 커피숍에서 커피 먹으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그냥 실습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습으로 도는 거였고 본인은 내 케이스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내 친구도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건 어떻게 될게요? 발작 일어났습니다. 컨벌전. 완전히 눈이 돌아가서 획 돌아가더니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컨벌전 시절을 하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119를 불러갖고 금방 그리고 바로 정신과 병동으로 다시 들어갔고요. 지금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죄의식으로 제가 정신 감옥에 집중하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정신과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문제가 있는 거더라고요. 결론은.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요 정신 간호를 할 때 제발 이렇게 주어진 문자, 글자 갖고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잘 보다듬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로만 배우지 말고 진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코앞에 닥쳐있는 게 국가고시. 그래서 할 수 없이 문자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여러분 모두가 정신과를 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의 위로를 좀 잡긴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문제가 나왔었느냐. 일단 세 파트로 좀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 이렇게 세 파트, 이렇게 다시 뭉쳐서. 자, 맨 처음에 정신건강 간호의 이해, 그래서 역사 부분,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이론, 사회학습 이론이라든지 대인관계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요. 인간 존중,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여기에 이득, 그 다음에 자, 초자, 그 다음에 의식, 무의식, 전의식,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방어기적, 엄청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그 다음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그 발달 단계가 있을 거예요. 이 발달 단계도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는 요 가운데 부분이 좀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 많이 나오는 게 치료적 의사소통. 이거는 근데 웬만해서 틀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치료적 의사소통, 감을 좀 잡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앞부분이 대부분 10문제 정도 이상은 나옵니다. 10문제에서 한 12문제까지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각 론으로 들어가셔서 요 세 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사고장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사고장애. 조현병이요. 조현병이 사고장애거든요. 그래서 조현병이 대표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조현병의 뭐 종류라기보다는 조현병의 투약요법 이거 조금 많이 나오고요. 조현병의 증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보통 4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조현병에 대해서는. 기분장애 하면은 뭐 우울증, 조증 이런 거 나오는데 대부분 우울증 쪽이 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조증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한 4문제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안장애.
그래서 요새는 공황장애 때문에 그런지 이 불안장애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한 4문제 정도. 그래서 요 3개 합해서 12문제, 또 때로는 좀 많으면 14문제까지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12문제 정도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모두 합해서 그러니까 몇 개야? 23개 정도 나오네요. 다 전부 합해서, 요 모두 합해서. 근데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때는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뭐 2개, 3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합쳐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체형장애, 성장애, 또 특히 요즘 뜨고 있는 게 치매. 왜냐면 국가에서 치매와의 전쟁, 뭐 조그만 단순한 치매도 가벼운 치매도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지 치매 쪽 좀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노인 쪽에 포커스를 둬서 좀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섭식 수면장애도 끊임없이 빠짐없이 나오는 애가 얘입니다. 한 문제 또는 2문제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여튼 여기 부분은 계속해서 나오긴 하는데 매번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데 나오기도 하고 어떤 데 안 나오기도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는 과락을 면하려면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얘네 2개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서 앞에 부분,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는 요 3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자, 보시면 거기 앞에, 그러니까 313쪽에서부터 우리가 정신건강간호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 옆에 보시면 그 쭉 순서가 있을 거예요. 분명 우리가 이론을 배우긴 배웠어요. 근데 이론을 또 다시 생각이 안 나실까봐, 거기 313쪽부터 거기 보시면 376쪽까지인가 봐요. 거기까지는 쭉 이론을 다시 한번 훑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론을 훑어드리면서 그거에 맞는 문제들 좀 한번 쭉 뽑아봤고요. 그래서 요거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모의고사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로 쭉 있고, 모의고사는 당연히 여러분들 미리 풀어보셔야 돼. 미리 풀어보셔서 그다음에 답을 맞춰서 몇 개 정도 내가 맞는지, 몇 개 정도 틀리는지 요거 좀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행히도 정신간호는 진짜 여태까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작년부터가 조금 어렵게 나왔습니다. 조금. 근데 정신간호가 워낙 쉽게 나왔고 이게 무난하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는데, 원래 조금 어려워졌는데 그게 얘 심적으로는 되게 많이 부담스러웠나 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면 갈수록 쉽게는 안 나올 겁니다. 정신간호가. 그래서 조금씩 갈수록 더 전문화돼서 조금씩 어렵게 나올 거다. 그러니까 공부를 예전엔 솔직히 감으로 했거든요. 감으로 느낌으로 이게 답일 것 같아. 이랬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확히 좀 외우실 건 외우시고 알 건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잔소리를 끝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313쪽이고요. 자, 정신건강간호 이해부터 들어갈게요. 자, 1번. 이것도 우리 감으로 볼 수 있는데,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는 중재로 올바른 것.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법에 의거해서 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예방을 위해서야. 근데 우리는 예방은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은 없이 그냥 예방을 위해서야. 그러면 이럴 때는 무슨 사고를 갖고 해야 돼? 1차 예방을 찾으셔야 돼. 1차 예방. 보통 예방하면 1차 예방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번이에요. 풀어는 오셨을 것 같은데, 가정폭력에 대한 교육을 지역 주민에게 실시한다. 어때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예방 같아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킨다. 이거는 2차 예방인 것 같아요. 2차 예방. 자, 가해자에게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건 뭐예요? 약간 3차 같아요. 3차. 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다. 예, 자원을 활용하는 거니까 이것도 3차 정도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폭력 가정에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예, 이거는 지금 폭력 가정에 상담을 실시하는 거니까 지금 하는 거니까 2차 같기도 하고 나중에 했다면 3차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예, 1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예방은 1번에 해당이 된다. 자, 2번입니다. 상황위기에 처한 사람. 우리 위기하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황위기, 또 하나가 성숙위기 있습니다. 성숙위기는 내가 성장하면서 오는 위기를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가. 그럼 내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입학하면 나름대로 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게다가 내가 이제 생리를 시작했어. 나름대로 위기가 있을 겁니다. 이건 성숙위기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비해서 상황위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이걸 상황위기라고 하는 거고, 이런 걸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자, 답은 몇 번일까요? 예? 5번. 5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성숙위기. 자, 3번입니다.
폐쇄된 병원 치료보다는 개방된 공간에서 대량의 환자에게 획일적인 치료보다는 소수의 환자, 다양한 치료진으로 구성된 공동체에서의 민족 분위기, 환경요법을 표방한 뭔 말이 이렇게 많아. 뒤쪽에 포커스를 두는데 항상 말이 이렇게 많으면 뒤쪽에 포커스를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치료적 지역사회, 치료적 공동체, 지역사회, 정신간호. 이걸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네, 맥스웰 존이라는 사람이 맥스웰 존. 답은 1번인 거고요. 자, 베일리라는 사람이 누구세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 답은 1번이에요. 맥스웰 존이에요. 그 다음에 베일리는 최초의 정신간호학 교과서를 교과서의 저자예요. 최초의 정신간호학 교과서 저자 베일리입니다. 자, 크레펠린이라는 사람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좀 이따 다시 볼 겁니다. 페플라우도 당연히 유명한 사람. 페플라우면은 치료적 대인관계. 우리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요거 이제 들어가긴 할 겁니다. 자, 오늘 또 나눠드릴 유인물 있을걸요? 유인물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맥스웰 존이라는 사람. 근데 예전에는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다 뒀습니다. 지하 감옥에. 그러다가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인도주의적 치료를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제1의 혁명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필리핀 피넬이라는 사람이에요. 필리핀 피넬이라는 사람이 인도적 치료를 해서 그래서 그걸 제1의 혁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중간에 그러고 나서 뒤에 약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자, 무슨 약 개발됐죠? 예? 정원제. 그러니까 조현병 약을 치료할 수 있는 정원제가 개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원제가 개발되면서 굳이 병원에 가둬두지도 않아도 되는구나. 집에 가도 되겠구나. 집에 가서 약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맥스웰 존은 맞아. 지역사회가 정신질환을 관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맥스웰 존이 1953년 처음 사용한 용어예요. 치료적 지역사회 이론이. 병원 전체를 하나의 지역사회로 보고 병원의 모든 것이 치료적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 하나가 그냥 지역사회야. 그리고 병원 전체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자, 그러면서 자, 정서적 문제를 가진 사람이 가정 및 지역사회와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거나 입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회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 방법. 이게 치료적 지역사회. 그러니까 병원에만 너무 가다 두지 말고 빨리 지역사회로 나오라는 거죠. 일상생활 할 수 있게끔 도와줘라. 이거는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정원제라는 약이 개발돼서 그래요. 그 약이 개발됐기 때문에 집에서 약 먹고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맥스웰 존이 지역사회 이론, 지역사회 정신관으로 좀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나볼 분이 크라펠린이라는 사람은 자, 정신병은 미친 게 아니야. 뇌의 병이야. 뇌가 병이 나서 그래. 그러면서 정신병을 둘로 나눠놨어요. 외인성, 내인성. 그리고 지금의 조현병을 내인성 정신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내인성 정신병. 그리고 결국 바보가 된다고 해서 조발성 치매라고 명명했다. 다 외우셔야 되겠다. 자, 크라펠린, 내인성, 외인성 정신병, 조현병을 내인성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결국 바보가 된다고 해서 조기성 치매라고 했구나. 조발성 치매라고 했구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필리핀 피넬 나왔습니다. 이분이 정신 쪽에서 제1의 혁명을 이룬 사람. 그럼 제2의 혁명이 뭘까요? 제2의 혁명. 그게 정원제를 개발한 거, 약을 개발한 게 제2의 혁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필리핀 피넬은 제1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쇠사슬과 수갑에 묶여서 매를 맞는 환자를 그 구속에서 풀어줬다. 자유롭게 해줬고요. 처벌 금지, 처벌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햇빛과 신선한 공기, 깨끗한 환경 등등등 뭐 친절함 이런 걸로 좋은 효과를 얻은 거. 요게 이제 필리핀 피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페플라우는 나중에 좀 이따 볼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문제로 오셔서 3번의 답은 1번이고요. 여기서 꼭 외우실 분은 필리핀 피넬도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크레펠린도 외우셔야 되고 페플라우도 이따가 이제 외우실 겁니다. 답은 1번이고요. 자, 4번입니다. 자,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중년 대상자의 대처 방법 중 문제중심 대처. 문제중심 대처? 이게 뭐지? 자, 가족이나 친구의 위로를 구한다. 영화 구경이나 쇼핑을 하고 휴식을 한다. 직장 동료의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낸다. 기도를 하면서 신에게 도움을 청한다. 갑상선 환자를 위한 병원 교육에 참여한다. 이 다른 하나 구할 수 있겠어요? 다른 하나?
네? 5번. 5번이 좀 다르죠?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뭐예요? 자기 뭐 위로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서 중심의 대처예요. 정서 중심의 대처. 1번부터 4번까지는 정서 중심의 대처. 그런데 비해서 5번은 문제 중심이야. 갑상선 환자를 위한 병원 교육에 참여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중심의 대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모르겠어. 그럼 다른 하나를 구하시면 돼. 다른 하나를.